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가이드의 정광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혜입니다. 자, 여러분 휴가들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요즘에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을 맞이했잖아요. 예, 좋은 계획 좀 세우고 계세요? 예, 조그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에 이렇게 휴가들 많이들 떠나시는데 이럴 때는 특히나 이사는 많이들 안 다니세요. 그야말로 비수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셋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요즘에 그 전셋값 때문에 난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98년도 그 어려울 때 그 주택 공급이 좀 적었던 게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요. 또 저금리로 인해서 월세 전환이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그럼 뭐 없는 분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시겠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조금 더 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 전세 대란도 지금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세집을 구하시는 분은 조금 더 멀리 좀 보시고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올라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그렇겠죠? 쪽을 좀 보신다 그러면은 예. 이렇게 전세 대란에 그렇게 놀라시지 않아도 또 자기 자금에 맞게끔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이 엄청난 전세 대란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대응책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쓸쓸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다 정보 가져가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첫 시간은 그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개발 지역에 대한 투자의 맥을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투자의 맥을 짚어랍니다. 네, 자 이분 말씀을 잘 들으면요 길이 확실하게 열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실 부동산 전문가 장대석 평가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저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일단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2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지로 떠오른 영종도 일대가 2020년까지 주거와 산업, 물류,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공항 배후 도시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가 없는 외국인 자유투자 지역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지역 개발 기본 계획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주변 일대 1640만 평을 개발, 동부가 허브공항과 연계한 국제업무 교류 도시로 중점 육성하는 것은 물론 공항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여 인천시 전역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공항 배후 도시이다. 인천 중구 운수동 일대에 약 82만 9천여 평의 땅에 총 6,256세대 19,4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으로 현재 시가지 조성 사업이 한창이다. 98년 2월부터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98년 2월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 한 10월경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그런 모든 시설들이 이제 완성을 했고요. 100년골 공원을 포함해서 한 83만 평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양하는 면적으로는 한 26만 천여 평, 그 평수를 분양할 수 있도록 용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요. 면적 대비로 본다 그러면은 분양률을 보면은 한 65.1평 정도의 1% 정도의 분양률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영종도 공항 배후 도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인천국제공항에 있어 공항 상주 종사자에 의한 기본 수요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김포 인천국제공항의 공항 상주 종사자의 배후 지원 도시는 항공기 소음과 공해 염려가 없는 청정 도시로 녹지율 43%의 그린시티로 계획할 방침이다. 백년산 자락에 감싸여 서해를 전망할 수 있어 쾌적하며 신공항 고속도로와 전용 철도에 의해 서울 도심과 30분대에 신공항 여객터미널까지 5분 내에 연결돼 교통도 편리하다. 네. 예,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그 일반인들한테 투자에 관심을 엄청나게 지금 집중된 지역이거든요. 네. 자, 영종도 신도시. 자, 영종 지역의 그 기본 개발 계획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현재 지난 6월에 밝힌 영종 지역 기본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은 내년부터 2020년 동안
총 18년에 걸쳐서 개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공항과 연계된 국제 자유도시로서 개발이 되며 이 중 현재 관심 있는 부분은 중구 운소동에 개발되고 있는 공항 배후단지로서 영종 택지 개발 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총 82만 9천 평 규모로서 개발되는데 지난해 10월에 토지 조성 및 기반 시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에는 6,256가구의 주택과 상업시설,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기간이 길면은요, 2020년까지면 한 18년가량이 남은 건가요? 글쎄요, 그렇죠? 상당히 길죠. 예, 뭐 일반인들이 투자해놓고 기다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문제점들이 없을까요? 영종도 전체 개발 그 계획을 살펴보면은 네. 기간이 장기뿐만 아니라 재원 조달도 약 9조 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종도 신도시라는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가 개발 열기가 뜨겁고 분양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영종도 신도시에 대한 개발 문제는 특별히 없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영종도 그 인천국제공항 네. 그 자금 문제가 이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8조요? 약 9조 원 정도 들어요. 와, 예. 조소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데 네. 이 자금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자금 문제보다도 실제 우리 그 현재 영종도 신도시의 땅가하고 아파트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의 분양 열기를 나타내는 분양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근린생활 시설 용지가 100% 분양 완료가 되었고 상업 업무 시설 용지는 약 9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관심이 끌고 있는 공동주택 용지는 14필지로서 약 70%가 분양되고 있고 네. 아파트나 단독 택지 같은 경우에도 최소 500에서 최고 한 3,000까지의 프리미엄이 붙은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예. 그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올라갔을 뿐이 없는 거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올랐을 텐데요. 그래도 어쨌건 앞으로도 2020년까지 지속적인 개발이 되는 지역이니까는 일반 투자가들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투자 포인트는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예, 이 지역의 투자 포인트 지역은 크게 서너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항 내에 있는 국제 업무 단지 지역에서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 분양률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분양될 그 LG 카이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 공고가 나와 있지 않는데도 분양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배후단지 내에서 건설되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이 경우 분양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이지만은 이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상주 인구가 3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약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 프리미엄이 그 정도로 붙었을 정도면은 뭐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거기 상주자들의 수요자가 되는 거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기간도 길고 규모도 그 정도로 크고 분명히 매력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이 미리 투자하기 전에 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인구 유입 시설이 있어서 이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공항의 특성상 상주 인구의 그 수요 컨셉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컨셉은 상당히 위험할 요소가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이 지역의 종합 개발 계획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 지역에 대한 정확한 그 그림이 아직 현실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 소문에 의해서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담이 많은 기회비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적절히 고려해서 투자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그 상주 인구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을 일단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 그 전망을 좀 잡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영의 심층 분석입니다. 요즘 그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상당히 지금 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밀도 재건축에서 상당한 금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10에 같이 합쳐가지고서 10층 이상인 중층 아파트까지도 재건축 열기가 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청담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최고의 요지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양 아파트는 지난 20일 조합 창립 총회를 통해 LG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양 아파트는 기존의 평수를 늘려 재건축될 예정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의 용적률은 280%이며 기존 아파트와 가구 수는 차이가 없고 18평형에서 32평형을 31평형에서 45평형으로 크기만 늘리는 1:1 재건축 방식으로 지을 계획이다.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부실 공사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금년 8월 중에 조합 설립 승인 받고 그다음 12월까지 사업 승인 받고 그다음 내년 3월쯤 이제 이주를 시작해가지고 내년 연말 정도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걸로 봐요. 그러면은 약 한 30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보고 2005년 중순경에는 아마 완공돼서 입주가 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평형 구성은 18평형, 그다음에 29평형, 32평형이 있는데 18평형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31평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평은 42평을 추진하고 있고 또 32평은 45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는 672세대. 672세대 중에서 30평형대로 짓는 것이 약 한 372세대. 나머지 40평형대로 짓는 것이 약 한 300세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층 아파트 재건축의 투자 포인트는요, 첫 번째로 입지 여건, 주변 환경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 인근에 같이 좋은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주변 환경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 자기 부담금입니다. 이 중층 아파트는 거의 상당 부분이 자기 부담금이 더 큽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과 현재 그 투자하는 금액이 합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주변 시세. 기존 아파트의 가격도 있지만은 주변에 있는 앞으로 3, 4년 뒤에 입주했을 때의 가격이 지금 내 투자된 금액보다 더 높이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실수요자냐 아니면은 투자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투자의 방법은 틀려집니다. 실수요자는 주변 환경이라도 여건을 볼 거고, 투자가는 투자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투자 요점을 살펴보십시오. 한양 아파트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에서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영동대교와 올림픽대로, 청담대교 등을 통한 도심 진출입이 쉽고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다. 이곳은 8학군 지역으로 동은초등학교, 언주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이 밀집해 있어 교육 여건이 좋은 편이다. 18평이 1억 8천에서 2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1층 같으면 1억 8천이고 외할층 같으면 2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29평이 2억 8천에서 3억, 32평이 3억 3천에서 3억 4천 정도. 현 거래는 실수요자 위주로 활발하고 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 중층 재건축 아파트에 또 체크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재건축에 꼭 하셔야 될 게 이 조합원 내부에 그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된 만큼 손해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재건축 조합에서 얘기하는 사업 용적률이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실제적으로 서울에서는 용적률을 줄이려고 그러고 재건축 측에서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차기 부담금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듯이 이런 것을 체크 포인트로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중층 아파트에서도 투자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에 관한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택은행과 함께하는 똑소리 재테크입니다. 네. 자, 아무리 똑소리 나는 좋을 말이죠. 이 주택 상품, 그 저축 상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은근히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 상품을 어떻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은행 여신팀의 장지욱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지난 시간에는 그 대출을 받기 전에 봐야 할 것들을 많이 좀 알아봤거든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네. 그 시점부터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예. 우선은 그 대출 상품을 선택하실 때 소득 수준에 맞는 월 상환 금액을 정하시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런 소득 수준을 정하지 않고 대출 금액을 정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대출이 연체되거나 신용불량 등록이 돼서 나중에 금융기관 거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요.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공과금 납입이라든가 또 예금 가입이라든가 카드 가입을 하셔가지고 주거래 은행을 만드시면 향후 대출을 받으실 때 금리 할인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주로 이용하는 그 은행이 한 군데 있으면은 여러모로 뭐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편리함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대출 상품이 물론 뭐 은행에 가면은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시지만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출 상품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일반 시중은행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하고 특히 25.7평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중은행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어떤 대출 금액의 상한가라든가 이런 한도가 전혀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런 주택자금 상품은요, 주택의 태동부터 종기까지의 모든 단계말로 상품이 다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주비 대출, 전세, 중도금, 구입, 신축, 대지 구입 자금 모든 다양한 상품들이 다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항목에 따라서 그 대출 내용이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금액도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일단 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금리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네. 금리가 낮은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 시중 상품에 나오는 대출금들은 보통 그 CD와 연동이 돼서 상품을 매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일단은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기간이라는 거죠. 대출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시기에 좀 불편하실 상황도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 리스크 부분입니다. 이 단기 상품은 금리의 변동 주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리의 변동폭이 심하므로 향후 그 경제 자체가 변동이 될 때 네. 금리 리스크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이거를 대출을 받은 후에 이제 그 상환하는 방법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대출 그건 상환은 네.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일단 분할 상환 대출하고 일시상환 대출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분할 상환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달달이 내시는 부분이 있고 일시상환 대출은 그 이자만 내시다가 만기에 되실 때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고객이 직접 대출금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예, 네. 고객 네. 지정 상환 대출금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직접 대출금 상환금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번 주에 나온 이자 이연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이자 다이어트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자를 차를 빼는 거죠. 차를 빼는 부분인데 그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약정 이자의 2분의 1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 이자 부분은 향후 대출금 원금에 가산돼서 향후에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네. 은행 상품도 보니까 뭐 네. 다이어트 뭐 별게 좀 다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실제 은행에 가서 다 계산해 보면
계산만 복잡하지 그게 그거더라고. 결국은 그런가요? 별 차이가 좀 안 나는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 대출 상품이 고르는 방법이 좀 있을 텐데요. 네. 예, 대출 상품 선택은 한마디로 대출 상품 선택도 재테크입니다. 예, 그렇겠죠. 어떤 상품을 골라야 재테크에 자기 그 자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 금리 부담 자체가 낮은 상품과 또한 대출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또 대출 상품에 특화된 은행, 또한 자산 건전성이 우수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 또한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가장 올바른 대출 상품의 선택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거지만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것도 그 방법이나 그 선택만 잘 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또 그 우량은행 꼭 말씀하셨는데요. 이 우량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을수록.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부동산 투자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중요한 게 얼만큼 싸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그 값, 그러니까 부르는 거 다 주고 산다면 실제로 그 투자라는 데 의미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진짜 싸게 사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 확실한 길라잡이를 해드릴 저희 부동산 투자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